14,863km 동해, 남해, 서해를 잇는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선에는 2,270여 개의 포구가 있습니다. 포구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삶이 꽃피는 터전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 서해안 최북단 백령도까지 비슷하지만 다른 포구.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최북단 항구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항구의 아침은 언제나 부산합니다. 선원들이 며칠간 바다에서 조업했던 싱싱한 생선을 담아내며 경매를 준비합니다. 경매를 마친 어부들은 또다시 그물을 손질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대진항의 아침은 여느 포구와 다를 바 없지만 이른 새벽이면 대진항이 동해안 최북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캄캄한 동해 바다에 대진 등대가 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면 해양경찰서가 분주해집니다. 북한과 마주보는 고성 앞바다를 나가기 위해 대진항 어민들은 매일 새벽 해양경찰서에 들러 출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속초해양경찰서 대진출장소는 동해 최북단 출장소로 특정 해협에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 수기 출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선장님들께서 출장소에 방문해서 출항 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항 신고를 마친 어선들이 만선을 기대하며 서둘러 포구를 빠져나갑니다. 대진항을 떠나 30분 정도 항해하면 어로 한계선에 도착합니다. 이곳 어로 한계선에서 해양경찰 어업 지도선이 어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선들은 육지에 있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해상 점호를 받습니다. 어선들의 목적지는 어로 한계선 너머에 있는 저도어장입니다. 저도어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해 수산물이 풍부합니다. 저도어장은 새벽 6시부터 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호를 마친 어선들이 6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6시가 되자 어선들이 저도어장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빠르게 질주합니다. 좋은 자리를 잡은 어선은 시간을 지체할 틈 없이 조업을 시작합니다. 저도어장의 주 어종은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문어인데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지만 대진항 어부들은 노련한 솜씨로 낚시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어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저도 어장에서 잡은 문어가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속이 빨리질 않아요. 저 포항이나 저 밑에처럼 서해안이나 남해처럼 유속이 빨리지 않아갖고 고기가 좀 부드럽지. 유속이 빨린 데는 고기들이 힘을 많이 쓰니까 이제 다른 고기는 또 고기가 근육질이
좋아야 맛있는 고기 있고 근육이 강하면 맛이 없는 고기가 있잖아. 그냥 문어는 근육이 강하면 질게. 오늘 저도 어장에서 잡은 문어는 곧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대진항 문어는 맛있기로 소문나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 바로 삶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대진항은 문어로 유명하지만 이전에는 명태로 유명했습니다. 명태가 이거 저 날 때는 이 반장에 사람이 다니질 못할 정도로 안 해놨어. 요즘은 이제 여기는 이제 명태가 사라지고 문어가 이제 주어장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명태 대행으로 문어가 이제 우리 어민들의 주식처가 된 거예요, 이제. 명태가 사라진 동해바다에서 문어는 대진항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됐습니다. 대진항에 또 다른 수입원도 있습니다. 바로 밤송이처럼 생긴 성게인데요. 대진항은 국내 최대 성게알 생산지입니다. 대진항 성게는 품질이 좋아 예전에는 전부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새벽 5시. 성게 잡으러 가는 대진항 해녀들이 항구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해녀들이 차가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물을 끓이며 오늘 물질을 준비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해녀 배 순양호가 바다로 떠납니다. 해녀들이 성게를 잡는 곳도 어로 한계선 너머에 있어 해상 점호를 받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다른 포구들에 비해 대진항에는 해녀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바닷속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바다의 보물 성게 잡으러 들어갑니다. 수심 30m의 바닷속을 누비며 성게를 가득 주워 돌아오면 대진항 어판장은 바빠집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성게가 제철인 이때는 대진항 해녀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성게알 까는 작업을 합니다. 성게는 지금도 대진항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모두가 힘들었던 예전에는 삶의 터전이고 희망이었습니다. 68년도에 시집을 왔는데 여기 오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그래 애를 낳고서 막 굶고 이랬어요. 그래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남바리로 와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제 우리도 이게 먹고 살 길이구나 하고 배웠지. 그때는 여기 600명이 됐어. 600명.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한 집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해녀를 했어요. 한때 600여 명의 해녀들이 작업할 만큼 풍부했던 해산물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 작업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모래바닥에 바위가 있고 모래바닥 있잖아요. 모래바닥에 이게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집더미만큼씩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알 들은 것만 골라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고갈이 돼서 돌 밑에 뒤다보고 풀 두지고 해서 한 마리씩 꺼내오는 거야 이게.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래도 바다는 변함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성게와 문어가 제철을 맞은 6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대진항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산과 바다, 호수가 절경을 이루는 속초항입니다. 속초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청초호 안에 있습니다. 호수를 따라 자연스럽게 항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파도가 거센 동해안에서는 항구의 안전을 지키는 방파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속초항은 호수 안에 항구가 있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 방파제를 가진 셈입니다. 풍랑이 심할 때 속초항은 동해안 어선들의 중요한 피항지였습니다. 그래서 속초항은 강원도에서 제일 가는 어업 전진기지가 됐습니다. 속초항의 옛날 사진에서 번성했던 속초의 어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지금과는 달리 당시 속초시는 어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속초 주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진 뭐 USB가 이쪽 요양을 시청 앞길.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우리가 관선 시대라 그러죠. 관선 시대. 그죠? 정부에서 시장 군수를 임명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그 당시에는 속초 수협 조합장이 거의 뭐 시장 군수보다 더 위에 자리, 그 정도 이제 재정력이 풍부하다고 봐야 되죠. 그 예전에 이제 고기가 많이 나올 때는 이 파시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고기 때문에 많은 이제 외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파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속초시를 어업도시로 만든 것은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 원래 원주민들은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았고요. 거의 그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속초의 그 원주민들은 다. 일사후퇴 때 내려왔던 그분들이 이쪽에서 월남을 해서 정착하게 된 실향민 공동 그 정착촌이죠. 이쪽이 이 아바이마을 형성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한경도의 바닷가 인근에 있던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이원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뭐 단천, 홍원 뭐 이런 쪽에서 살던 분들이 오니까 또 대부분 월남을 할 때 당시에는 대부분 이쪽 아바이마을에 오신 분들이 유산 계급이었어요. 잘 사는 계급. 잘 사는 계급이었기 때문에 배를 갖고 대부분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아바이 마을은 어업이 번성했던 시절 속초 어업의 중심지였고 어업이 쇠퇴한 지금은 속초 관광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아바이 마을과 속초 시내를 이어주던 유일한 교통수단은 갯배였습니다. 갯배는 이제 속초의 명물이 돼 관광객들에게 이색 체험과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속초 관광은 설악산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바다와 관련돼 있습니다. 속초 수산시장,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속초 시내가 국립공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긴 하지만 여기 속초 시내에 다 바다, 호수, 온천,
또 먹거리, 중앙시장이나 뭐 관광체험시설들이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핫플레이스로 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는 크고 작은 포구 7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해 아름답게 정비된 대포항입니다.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인기를 모으는 곳이죠. 볼거리가 다양한 대포항 주변에는 먹거리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간식거리와 수산물 가게가 늘어서 있어 포구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곳입니다. 대포항에서 1.5km 떨어진 곳에는 산봉우리들이 오롯이 감싸고 있는 의용치항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엎어놓은 형상을 한 옹치산에서 지명이 유래된 의용치항에서는 80여 세대 중 70세대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지역으로 일반인들에게 통제돼 있던 의용치항은 약 65년 만에 산책로가 개방되면서 주말이면 낚시꾼들이 모여 청정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동해바다는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속초의 북쪽 끝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동명항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많은 어선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싱싱한 생선회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항구입니다. 새벽 조업을 나갔던 어선들이 동틀 무렵 동명항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속초 앞바다 조업이 신통치 않아 경매를 준비하는 손길이 무겁습니다. 대구 몇 마리하고 가자미 몇 마리. 별로 힘도 안 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야 어미는 이래야 힘도 나고 그럴 텐데 너무 어획량이 조조하니까 힘들어해요. 일하는 것도. 동명항에서는 어선 앞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파란 대야에 담긴 생선들이 오늘의 경매 주인공입니다. 도매 상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살피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매가 끝난 활어는 재빨리 활어센터 수족관으로 옮기는데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항구에 도착한 순서대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온 어선들이 경매를 마치고 떠나면 그 자리에 다른 어선이 정박해 경매에 참여합니다. 마지막 경매를 마친 어선이 동명항을 떠납니다. 강릉시 북쪽에 있는 주문진항입니다. 동해안의 대표 항구이자 강릉에서 가장 큰 항구인 주문진항은 해안선 부근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흘러 어족이 풍부합니다. 1910년대 부산 원산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개발되면서 강원도에서는 제일 먼저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주문진 항이 그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런 방파제를 축조를 하고 이러는 시기가 1915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어업 전진기지, 동해안의 그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부산 원산을 왕래하는 많은 이 화물선들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의 이제 항로를 이제 그 안내하기 위해서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주문진 등대가 가장 먼저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주문진 등대는 우리나라 등대 중 초기에 세워져 건축적 가치도 높습니다. 1918년부터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주문진 항을 지켜온 주문진 등대. 그 등대 아래로 주문진 항과 애환을 함께한 등대 마을이 펼쳐집니다. 다닥다닥 붙은 지붕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있고 그 골목길 사이로 바닷바람과 갯냄새가 진하게 퍼집니다. 등대마을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민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여전히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등대마을은 오늘도 주문진 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 포구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문진 항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선에 불을 밝히고 어구를 점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배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문진 항에서 가장 젊은 부부 어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한 3시쯤 이제 출항을 나갑니다. 지금 나가면 이제 문어 통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부설해뒀던 걸 오늘 이제 걷어서 이제 정어리 몇 갑을 이제 교체해서 다시 투망을 하고 그리고 또 들어오고. 네, 오늘은 좀 기대를 하고 가긴 가는데 그래도 또 바다 일이라는 게 또 생각처럼 쉽지 않고 틀리니까 일단 나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어선들이 줄줄이 주문진 앞바다로 향합니다. 이 시간 주문진 항에서 보는 어선들의 행렬은 장관입니다. 이른 새벽 바다로 향하는 어선들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동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새벽 일찍 조업을 나갔던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고요하던 주문진 항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경매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생선을 정리합니다. 울릉도 근해까지 나갔던 오징어 배들이 주문진 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창 오징어철이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아 예전의 떠들썩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문진 항의 오징어들은 화로차에 실려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주문진 항의 젊은 부부 어부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조업이 잘 됐는지 부부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지난 새벽 통발에 문어가 제법 걸려들었는데요. 곧장 어판장으로 옮겨 경매에 참여합니다. 박상복 선장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새벽 조업으로 쌓인 피로도 사라집니다. 경매를 마친 부부는 또다시 내일 조업을 준비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 어부가 된 지 6년. 이제는 제법 노련함이 묻어납니다. 어, 13년 10월부터 했으니까 한 6년 넘었죠, 만으로. 6년 전에 이제 배 타는 계기는 이제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이제 내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제 배를 이제 처분하려고 매매를 하려고 내놨었는데 또 그 당시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남편이 너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배를.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고, 왜냐면 이게 친정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또 엄마도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막상 선원을 구하려고 하니까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가 한번 해보지 않게. 왜냐면 부부가 타는 배들이 몇 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물을 무서워해서 전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와이프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고생했어요. 타면서. 저도 한 3개월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여름 날씨는 좀 더워서 그렇지 괜찮지만 또 겨울에는 파도가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남자도 하기 힘든데.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거의 못 나갔어요. 왜냐면 멀미하죠. 파도만 조금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은 웬만한 거는 다 견딜 수 있어요. 부부는 바다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냥 가족이 하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나아요, 사실은. 이렇게 바다는 젊은 부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특유의 생동감으로 젊은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드라마 촬영지가 됐던 주문진 방파제를 배경으로 연인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주문진 바다를 사진으로만 담기에 아쉬운 이들은 온몸으로 파도와 부딪히며 서핑을 즐깁니다. 주문진 항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작은 포구 심곡항이 있습니다. 심곡이라는 지명은 이곳이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어 붙은 이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심곡항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길 헌화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헌화로를 달리면 한쪽에는 해안 절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집니다.
산의 비경을 가진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또 다른 포구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강릉시에 있는 금진항입니다. 금진항은 동해안에 있는 여느 포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익숙한 포구의 모습이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동해 바닷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강원도 남쪽 삼척시에 있는 삼척항을 만납니다. 삼척항은 도시 규모에 비해 항구 자체는 크지 않은데 예전부터 어업 항구의 역할보다는 군사적 의미의 역할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인구라든가 도시 규모 면에서는 동해안에서 강릉이 제1도시고 그리고 이제 양양과 그다음 삼척인데 그 삼척이 군사적인 어떤 그 좋은 요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상주했어요. 그러니까 해군이라든가 그다음 육군이라든가 삼국 시대부터 하여튼 그 삼척을 차지하는 나라가 신라든 고구려든 삼척만 차지하면 바로 이렇게 북진하고 남진했던 그런 군사 요충지죠. 현재 삼척항은 1915년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개발된 근대적 의미의 항구입니다. 삼척시의 전통적인 항구는 지금 삼척항 인근에 있는 오분항입니다. 50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분항은 신라시대 장군인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하기 위해 출항했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예, 지금 고성부터 이렇게 포항까지 쭉 보면 동고서정형이라고 동쪽에 산맥이 드러나서 아주 극경사를 이루는 포구가 이렇게 동해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와 달리 산신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산간 쪽에서 발달돼야 할 산신신앙이 동해는 해안 쪽에도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게 산의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그 급격한 경사면에 이렇게 포구가 생기다 보니까 넓게 형성이 안 됩니다. 파도는 센데 넓게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대규모 항이 없는데 삼척 오분항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항이 50천 하구에 생겨남으로 해서 동해안의 어떤 항구보다가도 좋은 입조건을 가지고 군사항으로서 역할을 해왔죠. 오분항과 삼척항은 시멘트 공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삼척항의 시멘트 공장은 삼척시의 경제 발전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삼척항의 발전에는 제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척항은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조명을 밝힌 삼척항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는 또 다른 매력을 뿜어냅니다. 거기에 이른 새벽 어선들의 불빛이 더해지면 삼척항은 어디에도 없는 멋진 항구로 변신합니다. 강원도 포구에서는 색다른 생선을 만날 수 있는데 생김새가 못생겨서 곰치라 불리는 생선입니다. 입이 뭉툭하고 살이 물컹물컹해 예전에는 버려지는 생선이었지만 지금은 귀하다고 금치로 통합니다. 옛날에 갈새 봤던 고기들이 지금은 아주 인기가 좀 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이제 도루묵 같은 것도 도루묵 곰치 이런 거는 전에는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뭐 발로도 없지 이래가지고 주위에 뭐 농가 먹고 그래 하긴 했어요. 삼척항에서 나고 자란 장형석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국을 끓여 먹었던 곰치를 기억합니다.
묵은 김치를 넣고 시원하게 끓이는 곰칫국. 흐물흐물한 살의 부드러움이 맛을 더합니다. 삼척항 사람들이 버리기 아까워 집에서 먹던 음식이 이제는 삼척의 대표 먹거리가 됐습니다. 저희 부친이 선박 생활을 했어요. 그 고기잡이 이제 그 어선을 했는데, 이따 음식에 있다 보면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곰치를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야들아 길에 먹자. 그래가지고 자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처음내봤던 생선 곰치가 지금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곰치처럼 삼척의 여러 포구들도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척의 포구들이 관광지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동해안에 휘몰아치는 파도가 잠시 멈추어 서는 곳 삼척 갈람항입니다. 갈람항 주변에는 크고 작은 갯바위들이 많습니다. 이 갯바위들은 바다 풍광에 아름다움을 더하지만 어선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갈람항을 보면 어선들이 매일 출입하는 방파제 안쪽에도 갯바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닷물과 갯바위 덕분에 갈람항은 스노클링과 투명 카누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갈람항의 방파제가 동해의 높은 파도를 막아주니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갈람항과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장어항입니다. 장어항은 갈람항보다 규모가 큰 항구인데 장어항이 유명한 것은 바로 해상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는 산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이제 포구는 고기잡이 어선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변신하는 중입니다. 동해안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포구들이 있습니다. 대진항이라는 이름은 4개나 있는데 여기는 삼척 대진항입니다. 푸른 바다가 온몸으로 감싸고 있는 대진항은 작지만 아름다운 포구입니다. 바다의 거센 폭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해 좁은 골짜기를 따라 어촌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요했던 마을에 모처럼 생기가 돕니다. 포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3년마다 열리는 풍어제입니다.
선앙당을 모셔놓고 3년에 한 번씩 계속 풍어제라고 한 의미에서 마을과 마을 전체 주민과 어업인의 또 바다에 가면 풍랑이 심하고 하니까 좀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대진항 산기슭,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을 모셔뒀는데 어민들에게 선왕신은 안전과 풍어를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대진항을 지켜온 선왕신을 모시고 포구로 향합니다. 동해안 별신굿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촌 지역에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무속 신앙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신굿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굿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굿이 진행됩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지는 않고요. 동해안 지역에 우리가 경상도 동해안 또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그 무속 신앙을 총칭해서 별신굿이라고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고요. 풍어제는 무속 신앙이기도 하지만 포구 마을에서는 마을 축제였습니다. 며칠씩 떠들썩하게 벌어지는 굿판에서 포구 사람들은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는 풍어제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게 경제가 저걸 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또 자꾸 바뀌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 가서 빚을 내서라도 2박 3일 고집으로 그대로 갔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하고 세대 차이라 이래가지고 하루로 그냥 가는 거지. 강원도 삼척시와 맞닿아 있는 동해시의 관문 묵호항입니다. 1941년 개항해서 석탄과 시멘트의 수출항으로 유명했던 묵호항은 이제 강원도의 중요한 어업 전진 기지입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연결하는 관광 항구이기도 합니다. 조용해 보이는 묵호항의 아침.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부지런한 어민들과 도매 상인들로 업 한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제철 맞은 방어와 갓 잡은 오징어가 싱싱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갈매기들도 한몫 챙깁니다. 낙찰받은 생선은 곧바로 손수레에 옮겨 싣는데요.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호항 손수레에는 모두 산소통이 달려 있습니다. 손수레에 싱싱한 생선을 가득 싣고 활어센터로 이동합니다. 수족관에 생선을 채우면 오늘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항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생선을 잡아오면 여자들은 손질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묵호항 활어센터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올해 77 연세에도 여전히 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옥자 할머니. 이곳 묵호항에는
할머니의 삶과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62년도 명태잡이 나갔다가 배에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한 사람이 기름 실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기름 싣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 방향을 잘못 잡았어. 방향을 잘 못 잡았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영원히 못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고기 장사했어요. 그때는 이런 장사가 없었고 그냥 잡아오면 냉겨가지고 막 넘겨뛰게 하고 이래 파는 그런 장사를 했는데 아버지 안 계시고 우리 자식이 8남매예요. 아들 셋, 딸 5. 8남매를 아버지 안 계시니까 엄마가 벌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한 달에 5,000원을 일수를 내면은 그거 가지고 한 달 먹을 양식을 다 싸. 다 싸가지고 저가 살림을 살았어. 어릴 때라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경매가 6시예요. 제가 집에서 출발이 5시예요. 그 잠은 4시에 깨야 돼요. 뭐 아침도 해놓고 뭐 저녁에 들어가 먹을 음식도 좀 하고 그러면 5시에 여기 출발해. 여기 오면 한 5시 한 15분 돼요. 힘은 여전히 좋은데 뒤 후유증이 와요. 예. 그 옛날에 비해서 금방 지쳐요. 예. 언제나 그래왔듯 조옥자 할머니는 싱싱한 생선을 준비해 손님 맞을 채비를 합니다. 요즘 항구는 예전처럼 비린내 나고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도시에서 온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항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만선으로 돌아오는 어부의 꿈을 기다립니다.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강원도 포구는 치열한 삶과 넉넉함 그리고 옛 이야기의 풍경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동해 바다가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